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로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시진핑이랑 오는 11월 15일에 만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이펙스라고 해가지고 무슨 에이시안 패시픽 이코노미 뭐 해가지고 뭐 경제 협력 뭐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정상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런 뭐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에이펙스 말고 따로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 시진핑이랑 이렇게 또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시진핑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이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엄청나게 개선이 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에이펙스에서 이렇게 또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또 모인 가운데 뭐 테크놀로지 같은 거, 빅테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가 오갈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뭐 미국하고 이 중국하고 이런 정상들이 만난다라는 그런 소리는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이제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 시진핑이 15일에 이렇게 또 만난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년에 2024년도에 이 대선에서 뽑히게 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FBI랑 그리고 Department of Justice 이런 사법 당국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보복을 나는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주 그냥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짜증이 납니다. 제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신의 이 사리 사욕만 이렇게 또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짜증나는 이런 이 얼굴만 봐도 아주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진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발 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야 진짜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이제 인베스터가 와이오밍에 있는 어느 이제 광산을 200만 달러에 샀다고 하네요. 200만 달러에 샀는데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여기 마인 안에 200만 달러어치의 이 광산만 있는 게 아니라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히토류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최첨단 기기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히토류가 굉장히 필요한데 레어얼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히토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본다고 하면은 좀 관계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이 무역 전쟁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너네 계속 그런다고 하면은 이 수출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 여기 이 와이오밍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히토류가 매장이 된 것 같다. 자그마치 37 빌리언 달러어치의 히토류가 매장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체에서 쓰는 이 히토류 양 1년에 쓰는 그 히토류 양 있지 않습니까? 그 히토류 양의 한 120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20년 동안 여기서만 이제 캔다고 하면은 그냥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인베스터, 이 투자자도 대박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00만 달러짜리 이 광산을 샀는데 여기 안에 37 빌리언 달러 370억 달러입니다. 370억 달러. 370억 원이 아니라 370억 달러. 미쳤죠? 미친 금액의 이런 히토류가 이렇게 또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진짜 갸부럽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세계 최초로 안구 이식 수술을 이렇게 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이제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40대라고 합니다. 이제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전기하는 그런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선, 이 고압 전선 있지 않습니까? 고압 전선에 자신이 이렇게 또 이 감전이 되게 되면서 이 모든 거를 좀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굉장히 많이 잃어가지고 눈도 잃고 뭐 얼굴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랬다가 안면 이식 수술도 하고 그리고 안구 이식 수술도 해가지고 우선 잘 성공적으로 끝나기는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구의 시력이 되돌아올지는 아직은 모른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안구 이식 수술이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발전을 이렇게 또 이루었다라는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진짜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콜로라도에서 어느 이제 장례식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시신 190여 구나 부패가 굉장히 심각하면서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이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부부를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장례식장을 본다고 하면은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내추럴리 뭐 요런 그런 이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신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썩은 내가 났다고 합니다. 냄새가 또 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냄새가 심한데 라고 하면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시신이 190여 구나 이렇게 또 그냥 방치가 된 채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유족들이 와가지고 뭐 유골을 달라 이렇게 또 했었을 때 유골을 줄 때도 막 가짜 유골을 뭐 다른 사람 유골을 주는 등 제대로 완전히 관리가 되지도 않는 그런 장례식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잡혀가지고 다시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해야 되겠죠. 아주 그냥 깜빡해서 잘 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이드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와이에 어느 이제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펀드가 갑자기 분홍색으로 굉장히 또 진하게 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펀드, 이 연못이 왜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펀드 안에 있는 이 물이 염도 있지 않습니까? 염도가 바닷물에 2배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연못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또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와이의 연못이 이렇게 염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진해진 이유는 바로 가뭄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가뭄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에서도 이렇게 또 가뭄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투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또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뭐 노믹스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전 세계 이렇게 또 세계적인 투어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공연을 하게 되면서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기 위해 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또 이 공연장에 들어가는 등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콘서트 같은 것들, 이런 월드 투어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월드 투어가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완전히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11월 11일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무슨 싱글스 데이라고 하네요. 뭐 한국말로는 뭐 광군제라고 하는데 이 싱글스 데이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이 전자상거래업소에서 엄청난 지금 세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알리바바나 뭐 중국에 있는 이런 전자상업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또 세일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또 세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이런 세일이 나오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파나마 있지 않습니까? 파나마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밑으로 해가지고 이 중남미로 해가지고 이 파나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나마를 본다고 하면은 파나마 카날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 이 캐나다 업체가 여기에 있는 어느 이제 광산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나마에 사는 환경 운동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환경 운동가들이 뭐 길거리를 막아 세워두고 이렇게 또 시위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환경 운동을 하면서. 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70대 노인분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싸우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총을 꺼내 들더니만 총을 쏴가지고 환경 운동가 2명을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총을 쏜 이 노인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인이면서 변호사이면서 은퇴를 해가지고 이 파나마에 이렇게 또 왔는데 이런 일을 또 저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파나마에서 본다고 하면은 총기 같은 거 이런 소지가 불법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전에도 한번 이 총기를 불법으로 이렇게 소지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또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쏴가지고 사살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미친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아니 미국에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아니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까지 가서도 이렇게 또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를 하면서 총을 쏘고 다닌다? 진짜 화가 나네요.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가 너무나 관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밖에서도 이렇게 또 새는 게 아닌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또 파나마에서까지 이렇게 또 줄줄 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가자지구에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확전을 불가피할 정도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란이 어쩌면 또 참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 이제 미국 이 블링컨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망을 했다. 이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민간인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된 지가 한 달이 지금 넘었거든요. 한 달이 넘어가면서 가자지구 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한 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1,8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4,500여 명 정도는 어린이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적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면서 군사적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이렇게 또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때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유엔에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빨리 휴전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촉구를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가자지구 내에서 유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유엔 직원들 100여 명 가량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평화를 위해 가지고 유엔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자지구에 유엔 직원들이 이렇게 또 가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시간이 없는 쪽은 바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으면서 처음에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저질렀었던 그런 테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습격을 하면서 무자비하게 총을 막 쏘아대면서 이 민간인들을 사살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잊혀져 가고 있으면서 전쟁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다가 이 민간인들을 향해 가지고 쏘아대는 그런 이제 폭격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좀 나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론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시간이 없다.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난을 할 것이다. 그때 된다고 하면은 너네들이 더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빨리 끝내야 된다.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B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 이 도심지에서도
또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빨리 ceasefire 해라, 이 휴전을 빨리 해라 라는 그런 시위가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 이 사망자들의 수가 지금 이스라엘 좀 일방적으로 좁혀는 듯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심하다라고 하면서 빨리 휴전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촉구를 하는 시위가 또 이 뉴욕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한테는 좀 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너무한데 이스라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알제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네타냐후가 우리가 이 가자 지구를 하마스 무장 조직을 다 무찌른 다음에 평화 유지군 같은 거 이렇게 또 더 가지고 좀 통치를 하는 식으로 평화를 위해 가지고 시안을 위해 가지고 좀 통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까지 이렇게 또 가세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침략이다, 인베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또 어제 나와가지고 그것을 또 방어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인베이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큐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자지구의 디밀리테리세이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가자지구에서 이 팔레스타인 정부가 들어서도록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네타냐후는 빨리 좀 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네타냐후가 좀 사라져야지만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좀 극우 쪽으로 쏠린 그런 정당이 한 나라를 이렇게 또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과격하게 이런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또 대학교에서 이 무슬림들을 향한 이런 헤이 크라임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무슬림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이시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헤이 크라임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자지구에서의 이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미국 내에서 이 무슬림들이랑 뭐 아랍계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 주이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헤이 크라임들이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3배나 지금 늘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될수록 서로 좀 많이 싸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또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더욱더 많은 이런 헤이 크라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 퀘벡 있지 않습니까? 퀘벡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또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주이시 학교라고 해요. 이 주이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전쟁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헤이 크라임 때문에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뭐 다행히도 이렇게 또 사망한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다가 이렇게 또 총을 쐈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또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파웰 의장이 어제는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든지 이렇게 또 꿈틀거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지체 없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음 달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는 거의 금리가 동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연준 의장이 파웰은 나와가지고 다음 달에 뭐 동결이 되더라도 내년에 이 인플레이션이 좀 꿈틀꿈틀거린다, 좀 오를 기미가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체 없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매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과연 내년 2024년도에는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경기가 침체를 할 그럴 확률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네요. 옵티미스틱하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낙관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또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좀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내년 2분기까지는 이 고금리가 계속 이렇게 또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이 주택 시장이 지금 둔화되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제조업에서도 지금 둔화세가 뚜렷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경제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 거의 대부분의 뉴스들에서 올해 2023년도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는 오기는 왔지만 살짝 왔죠. 거의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흔들림은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말에 신빙성이 이렇게 또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이것이 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대출 연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재택근무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는 회사로 들어와라 라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회사에 지장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를 계속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사무실들, 이런 이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 대출 같은 거 연체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이 10% 정도 하락을 하거나 많게는 15%에서 20%대까지 이렇게 또 폭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런 위기가 또 많이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0년 만에 최대 대출 연체액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이 뇌관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이 뇌관도 지금 좀 터질랑 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어쩌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또 동결을 하다 보니까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 모기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모기지율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곧 8%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9%대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모기지율이 꺾이게 되면서 지금은 7.5%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기존 주택 이런 판매 건수가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으면서 또 다시 공급 부족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고가 많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집값이 조금 또 다시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 미국의 집값이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가기는 내려갔죠.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내려가기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집값이 내려가고, 그리고 모기지율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집을 사기에 좋을 시기인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생각을 하셔서 사시면 됐고요. 그리고 집을 이렇게 한 채만 있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능력 되는 대로 그냥 집을 사시면은 됩니다. 필요하시면 그냥 사시면 돼요. 부동산이 오르건 말건 간에 능력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집 한 채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능력 되는 대로 사면은 별다른 엄청난 타격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집부터는 좀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집부터는 잘 알아보고 사야 하지만, 첫 번째 집이 한 채만 있으시다고 한다고 하면은 능력 되는 대로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뱅크 오브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5연속 동결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서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멕시코의 기준금리는 11.25%라고 하네요. 굉장히 높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멕시코도 기준금리를 이렇게 또 동결하게 되면서 뭐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렇게 또 따라가고 있으면서 아마도 내년쯤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이렇게 또 불리우는 이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이 워렌 버핏이 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주식을 사고 판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워렌 버핏도 이게 좀 더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또 돈을 많이 불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겉으로만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만 좀 좋은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누구는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뭐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오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돈을 많이 번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웰스파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웰스파르고 이 은행에 대해 가지고 찬사를 이렇게 또 웰스파르고 은행 대단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웰스파르고 은행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뒤로부터 이 웰스파르고 이 은행의 주가가 10몇 %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 웰스파르고 은행에 대해 가지고 찬사를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그날 바로 주식 한 2천만 달러어치를 이렇게 또 팔아제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워렌 버핏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뒤로 까고 보면은 역시 이런 또 비리가 이렇게 또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하고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는 이 아마존에 이렇게 또 가지 않더라도 페이스북 앱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아마존 제품들을 살 수 있도록 바이 버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하고 그리고 이 페이스북 이 메타 그룹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연관이 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런 인플루엔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잘 팔지 않습니까? 물건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앱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또 메타에서 선수를 친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 챗 GPT지 않습니까? 챗 GPT가 굉장히 또 서버가 과부하가 돼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통제 불능이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챗 GPT가 마비가 됐었던 게 바로 이 디도스 공격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누군가 이렇게 또 디도스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서버가 이렇게 또 과부하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러시아 새끼들이 한 짓이 아닌가라는 제 의심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HBC 이 투자은행에서는 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목표가를 이렇게 또 강등을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자산이자 좀 리스크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슬라 주식 좀 너무나 높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이 주식 목표가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주식 5%대가량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좀 목표가가 이렇게 또 낮아졌다고 합니다.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루시드도 이렇게 또 목표가가 이렇게 낮춰지게 나오게 되면서 이 전기차 전반으로 해가지고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전기차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지금 식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전기차 회사들에 대한 주식이 계속해가지고 강등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UAW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 자동차 협회 있지 않습니까? 노조. 이 UAW에서 테슬라하고 그리고 이 도요타에다가 노조를 만들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나는 이 UAW를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또 이제 블루 칼라 잡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또 많이 쏟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냥 인기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싫어하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좀 싫어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테슬라의 노조가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한다라고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또 굉장히 또 까내리지 않을까. 네,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네, 리비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은행들에서 이 리비안의 목표가, 이 주식 목표가를 이렇게 또 강등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리비안의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적자폭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매출도 계속해가지고 잘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비안은 앞으로 이 길게 본다고 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37,000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치솟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왜 어저께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ETF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이런 ETF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으로 숏 스퀴즈 같은 게 이렇게 또 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어제 이렇게 또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37,000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